그래서 애플이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보통 그 친구들이 늦게 하던 선수들이 이번엔 좀 빨리 해요. 7월 말경 정도에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적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를 비춰주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또 하나의 트렌드 코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기다려 애플 주가 4개월 연속 상승, 시총 1위 재탈한 정조준. 뭐 주가 또 오르고 나면 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애플도 AI 생태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AI 생태계에 진입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애플에게 있어서. 그동안 AI 생태계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디레이팅도 됐었고, 그 디레이팅의 근거는 AI가 장착되지 않는 애플의 하드웨어 제품들, 뭐 맥북, 아이폰, 뭐 많죠, 아이패드, 이런 많은 제품들이 이제 AI가 장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외될 거다라는 걸로 이제 좀 소외가 됐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의 매출 감소, 그 두 가지가 상반기 내내 애플 주가를 다른 빅테크보다가 오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일단 해결이 됐죠. 애플 인텔리전스를 출발하면서 챗 GPT 4 옴니를 거기에 이제 쓰게 만들어줬어요. 물론 애플 스스로도 자체 LLM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애플이 그 AI에 거대 LLM만 안 했을 뿐이지 소규모로 하는 그 자체 생태계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개발해 오고 있었고, 자율주행은 최근에 포기했지만 AI 쪽은 이번에 챗GPT 4 옴니한테 약간 굴욕을 감수하고 자기 소비자들에게 쓸 수 있게 링크를 시킨 거죠. 그럼 그게 어떤 효과를 지닐 거냐? 그럼 이제 더 이상 구닥다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현존하고 있는 가장 뛰어난 LLM 생성형 모델이 챗GPT 4 옴니예요. 현존하는 것 중에 앞으로 또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무료로 애플에서 사용하게 해줄 텐데 자꾸 쓰다 보면 중독이 되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뭐 한 달에 검색할 수 있는 양이 저절로 제한될 거예요. 제한이 되고 나면 이제 유료로 바뀌겠죠. 유료로 바뀔 때고, 그러면 챗GPT 그 개발한 오픈 AI도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을 동시에 개척을 한 거죠. 지금 오픈 AI 가입자가 350만 명이에요. 지난 5월 기준인가? 그때 기준으로. 근데 애플이 13억 명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그 중에서 최신 버전 구매하는 사람들이 뭐 최소한 10%만 한다고 하더라도 1억 명이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게 엄청나게 좋은 이슈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도 덩달아 또 좋아지게 될 거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애플이 AI 생태계에 진입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시장이에요. 중국에서 이제 가격을 좀 내렸는데, 애플 판매량이 막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이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보통 그 친구들이 늦게 하던 선수들이 이번엔 좀 빨리 해요. 7월 말경 정도에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적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를 비춰주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우리가 닉슨 대통령 재임하던 그 시절 이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됐고, 냉전 시간이 끝난 데가 1972년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WTO 출범하고 그때부터 세계화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세계화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본 나라가 중국이에요. 가난하던 나라가 세계화 덕분에 온통 이제 좀 이념의 장벽을 열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손해를 많이 본 거죠. 서방 진영이.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니야, 우리 여전히 세계화 시대가 좋아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테슬라 차 보고도 이거는 중국산이라고 그러고 있고, 상해에서 만든 거를. 애플이나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중국에 가서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의 소비자들을 부추겨서 불매 운동하고 이거는 중국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내줄 거는 내주겠다는 생각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국의 핸드폰 기술이 상당 수준 올라왔어요. 테슬라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지리 자동차, 그 다음에 BYD 전기차가 테슬라하고 수준이 가성비로 치면 거의 다 올라와 있어요. 폰도 삼성 폰이나 애플 폰이나 중국의 화웨이 폰이나 샤오미 폰이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부터는 그냥 한판 붙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장사하는 거를, 비즈니스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말릴 수 없는 시대적인 입구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애플을 많이 눌려 있었죠. 상반기 내내. 그리고 다른 AI 생태계 주식들, AI 플랫폼 회사들, 가령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이런 거 올라간 거에 비하면 애플은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연초 이후로 10몇 불 올랐나 그러고 있는 거니까 190불 하다가 지금 210몇 불, 220불 하니까 주가의 상대적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앞으로 그 변화는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제 제가 또 변화의 방향이 달라지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하여튼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켜볼 만하다. 저는 그냥 펀더멘탈에 대한 거를 전해드린 거고요. 제가 매수, 매도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꼭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제 인공지능에서 뒤처졌다는 그거를 이제 오픈 AI 걸로 챗GPT 폼리로 극복하고 있는 중이고, 중국의 스탠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에 처해 있다. 요 두 가지가 주된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개월 전에 네. 저희 투자교실에서 트렌드를 한번 달았었어요. 그때 애플카 포기 참 잘했다. 그래서 칭찬도 해주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AI 부서 확대한다. 네. 인력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애플은 지금의 이런 한번 이 거대 기업이 어떠한 큰 사업을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늦지 않은 시기에 고해성사를 한 거죠. 대부분의 혁신하지 않는 기업들은 자기 기술만 최고로 알고 자기가 넘버원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자기가 처음에 방향을 잡았던 그 길로 계속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초격차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올드화 돼 버리는 거죠. 또 고집스러워지고 혁신하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계속해서 자기가 넘버원을 먹으려면 내부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파괴적 혁신도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애플이 나 자율주행차 잘할래, 애플카 개발할래, 계속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제 AI 쪽으로 자원을 못 돌렸겠죠, 그죠? 비즈니스 리밸런싱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싶고, 혁신을 그나마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장을 대규모로 지어놓은 상태라, 하드웨어 회사여서, 우리나라도 제태하는 산업들 있잖아요. 공장을 많이 지어놓으면 혁신을 하고 싶어도 그 기회비용, 선크 코스트 때문에 이미 사실은 그 매몰 원가인데 안 되는 장사인데 그거를 못 내려놔요.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고 그걸 계속해서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사업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데, 애플은 이제 어쨌든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하드웨어를 팔지만 이 회사는 팹리스 회사잖아요. 자기가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설계도만 제공을 하는 거니까, 하드웨어 설계도, 반도체 설계도는 암이 제공을 하고 하드웨어 설계도는 애플이 제일 많이 제공을 하죠. 그러다 보니 혁신하기가, 그나마 마음을 고쳐먹기가 쉬운 거죠. 왜냐? 기회비용이 그나마 적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를 더 선호해요. 변신할 때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공장이 없으니까. 그 사람도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일부 부분은 전환 배치할 수 있잖아요. 그죠? AI 부서. 네. 그쪽으로 전환 배치 시키고, 어차피 코드 다르고 이런 거 할 텐데,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이렇게 된 거고, 저는 투자할 때 기업이 변화와 혁신 안 하는 기업은 저는 정말로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고집스럽게 나는 내 하는 한우물만 팔래요.
그래 가지고는 정말로 주가는 그냥 따박따박 이자는 우리가 배당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기업이 성장하는 거는 기대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는 강한 기업이 그 다음 글로벌 전체에서도 강한 기업이 더 강해지는데 그 강한 기업이 고해성사를 하고 자기 내부 자원을 리스트럭처링하고 재조립하고 재구조화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본받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이런 거 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겠죠. 모든 투자는 장기적이고 긴 시각으로 긴 호흡으로 그렇게 좋은 기업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투자하시면 그분님들 그렇게 돈 많이 심각하게 잃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